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토크 한판!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토크 한판. 오늘도 두 패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 많이 하셨지요? 예, 준비 많이 했습니다. 아, 바로 나오시 대표님 오늘. 네, 준비 많이 하는 선수가 좀 잘 못하죠.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충북 시민재단 송재봉 상임이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시냐고 여쭈었는데요. 네, 안녕하시냐는 인사말이 오늘처럼 어색한. 근데 또 직함도 달라졌고요. 네. 또 이렇게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여하튼 이슈의 인물이 되셨습니다. 네. 충북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으로 내정이 됐다가 곧 또 본인께서 자진 사퇴를 하셔서 이 부분 때문에 설왕설래 지금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오늘 한판에서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도민소통특보 자진 사퇴 논란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초였죠. 지난해 12월 초에 충북도에서 도민소통특보라는 자리를 마련을 하고 송재봉 센터장님을 내정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나 언론에 의해서 그 이시종 지사의 6개월 뒤에 지방선거를 위한 코드 인사가 아니냐. 지사께서는 오직 본인의 도지사 3선만을 위해 좌측 성향의 특정 인물을 소통특별보좌관에 내정함으로써 충청북도 1만 3천여 공직자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비판과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민단체 출신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러한 구태의연한 의문까지도 제기되었고, 그럼에도 충북도나 송재봉 센터장님께서는 계속 하겠다, 강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급작스럽게 올 초에 갑자기 내정자께서 사퇴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왜 결심을 하게 된 이런 얘기들은 이제 차츰차츰 저희가 오늘 좀 풀어가 보기로 하고, 가장 사실 궁금한 게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든요. 지금 솔직히 이제 뭐 밥줄도 다 떨어지고 무지, 그렇죠, 무지. 그야말로 자연인인데 심경이 어떠신지 그 얘기부터 먼저 듣고 싶습니다. 글쎄 뭐 시원섭섭하죠. 네. 시원섭섭하십니까? 아마 엄청나게 불편한 자리실 것 같아요. 지금 본인 일로 방송에 출연한 것이 거의 처음이실 것 같은데 처음이네요. 처음. 불편한 자리인데 이런 걸 이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려고 나오신 거는 보면 우리 PD님하고 작가님의 섭외력도 대단하지만 아마 오랜 시간 시민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시민에 대한 의무고 예의다. 이렇게 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지사님이 이제 어떤 그 목적으로 이제 소통특보에 내정을 하고 그 처음에 어떻게 이제 연결됐는지 왜 또 하시려고 했는지 그런 부분들 좀 그 먼저 시청자분들 그렇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뭐 좀 편하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으니까 그동안 참 그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도 큰 수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뭐 도에서 제안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소통특별보좌관이라고 해서 사실 제가 그렇게 길게 고민하지 않고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정말 이 뭐 충청북도의 여러 가지 그 이 인사는 정말 관료 중심의 인사, 퇴직 관료들이 또 자리에 앉고 중앙정부의 성공한 관료들이 내려와서 또 관료 자리를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 시민사회에서 정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되겠는가, 어떻게 도정에 이게 변화가 있겠는가,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사실 그런 데 귀 기울이지 않으셨거든요, 별로. 그랬는데 중앙정부의 큰 축에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청와대에 하나는 국민소통수석이라고 하는 그래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이제 그 직제가 생겨났고, 두 번째 큰 변화가 사회혁신수석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근데 사회혁신수석의 중요한 일이 시민사회 역량을 키우고 시민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걸 지원하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사회 문제를 여러 가지를. 그래서 이러한 이제 중앙정부의 변화가 이제 충청북도 도정의 변화가 연결되겠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기존의 시민사회에서 제가 해왔던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오히려 이 기회에 도청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도 연결하고 일단 여기까지는 시민과 굉장히 순수하게 직접 소통하고 네. 이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실험해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여기까지는 순수했어요. 말씀 중에서도 약간의 디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시종 지사가 원래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세상이 변했으니까 아니면 중앙이 변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혹시 이 자리를 신설한 게 아니, 아니세요? 그러세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진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무엇이 문제였고 왜 사퇴했나 이 부분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그래 보세요. 갑자기 사퇴를 하셨어요, 내정자였다가. 그 이유가 뭐인가요? 그게 좀 두 가지를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어쨌든 이시종 지사께서 바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구나. 그랬는데 이것이 발표된 이후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의 다양한 경로의 그 반대가 이제 나온 거죠. 대체 어떤 예상치 반대? 못했던 다양한 경로.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초기에 이제 선거용 뭐 인사 아니냐 이런 논란에서부터 뭐 하다못해 나이가 어리다 지역 출신이 아니다 뭐 그런 뭐 수많은 이제 문제 지적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이게 계속 부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시종 지사께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제 생각에 뭐 누구도 그럴 거예요. 6개월 후에 어쨌든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을 제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소통특보로 가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소통특보라는 그 자리를 통해서 정말 민간 거버넌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다양한 실험들도 해보고 직접 소통이라고 하는 그래서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변화 흐름들을 충북 도정에서 좀 실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또 설레임도 있었고 근데 이 긴 논란의 과정에서 도저히 지금 들어가 가지고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겠구나. 제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이 됐다고 판단이 드는데 거기를 계속 제가 들어가겠다 하는 건 역으로 누구의 지적처럼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고민이 들고 세 번째는 이 비판의 저는 그 강도가 정말 제 그 어린 딸까지 그것도 정말 6개월짜리의 정말 알바 자리에 최저임금을 받는 것을 취업 특혜라는 식으로 그걸 몰아붙여서 정말 가족에게까지 이렇게 고통을 주는 이런 여러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아 이건 뭐 제가 더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일이구나. 혹시 사퇴하신다고 할 때 사전에 이시종 지사하고 조율은 없으셨나요? 사전 조율을 한 건 아닙니다. 단지 그 도가 빨리 인사를 할 것을 그 시민사회 그 여러 이제 대표분들이 촉구를 한 적은 있죠. 네, 그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담을 느끼고 시간이 가고 있더라고요. 원래 당초에는 1월 1일자로다 이제 1월 2일자죠. 그렇게 인사 날 거를 저희들도 예측을 했었는데. 아 예측을. 그렇죠. 예, 모든 언론이 이제 그때도 인사가 안 나더란 말이죠. 네, 뭐 그래서 제가 12월 31일 날 좀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가족 회의를 했죠.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고 어떠냐. 그러니까 가족들이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와이프 같았으면 야 인간아 나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새해 그 또 뭐 첫 출근한 이후에까지 논란이 뭐 계속되는 것도 부담이고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순진하게 너무 접근하지 않은 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장섭 부지사 같은 경우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끝까지 버텼거든요. 너는 떠들어라. 끝까지 버티는데 너무 시민단체만 활동을 오래 하시니까 본인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는 너무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아프게 받아들이지 소위 않았나. 말해서 맷집이 약한. 그렇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순진하게 결정하시지 않았나.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근데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기존의 어떤 그 문맥과 기존의 어떤 그런 그 뭐 다른 표현을 하면 좀 뭐랄까 뻔뻔함. 예. 저는 이런 정치는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닌가 역으로. 정말 본인이 생각할 때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그 상황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을 저는 좀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앞으로 그런 정치인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정반대도 있어요. 하거든요. 제가 네. 이제 가끔 방송에서 인용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스 베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비열하고 비참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불굴의 의지가 필요하다, 정치인한테는. 그런 심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너무 순진하게 근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 소통특보로 가겠다고 할 때 저는 이게 정치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정치라고 하는 건 일단 정파적 이해를 중심으로 뭐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도민소통특보는 도민과 소통하는 자리이거든요. 그러면 도민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참여의 통로를 여는 것이 소통특보의 핵심 역할인데 이것을 그냥 완전히 정치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사실은 특보로 내정됐을 상황에 12월 8일 언저리 때 그 많은 도민들이 봤을 경우에 수개월 남짓한 그 선거운동 기간, 이게 선거 기간을 남겨놓고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론이고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용을 넘어서 선거용이다 이거는. 그런 비판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셨어요? 사전에 그렇게 되리란 이런 논란이 벌어지리란 예상을 못 하셨나요? 굉장히 참신한 인사를 했다. 정말 과거와 다른 선거용으로 너무 참신했다. 본인 인사기 때문에 너무 객관적이지 않게 주관적으로 보신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네요. 이시종 지사께서 정말 그 생각을 안 했을까? 이제 송 상임이사님께서 그 계산을 정말 못했을까? 정말 놓친 부분일까라고 아직도 궁금해하고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습니다. 글쎄요, 뭐 그건 참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본인은 모르셨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질문이신데. 예상을 못했다라고 하시는 거죠. 뭐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아니 단체장이 선출직이잖아요. 어디서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직이 아닌데 단체장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선거와 무관할 수 있나요? 4년 내내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 모든 인사는 다 선거와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좀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비판할 수 있는데 결국 그거는 인사권자가 최종적으로 또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 뭐 비판도 하고 방어도 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의 문제로 들어오면 저는 아니 소통특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도에 들어가서 도민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그 소통과 관련된 역할들을 하는 자리인데 이것을 또 100% 선거용으로만 또 볼 수 있냐. 그거는 뭐 약간의 그런 요소가 20% 정도는 선거운동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한 20% 정도는? 20%도 안 되겠죠. 조금 결을 조금 달려보는 것이 선거용 인사, 정치권에서 코드 인사 이런 정치용 본인의 정치 철학을 위해서 사람을 발탁하는 거는 피할 수 없고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선거용이 되면 개인의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인사를 하다 보면 그건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물론 이걸 완벽하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뭐 코드 인사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지만은 정치에서 코드 인사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와 신념이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의 철학을 펼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탁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든 생각은 뭐 선거용 코드 인사가 본질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소통특보에 대한 상호 간의 이해가 부족했다.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것이 뭐 저나 지사님의 생각은 도민과 직접 소통을 늘리는 쪽이 시대의 추세고 충청북도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에서 이 출발이 되고 계속 논의가 있었던 건데 이것을 바라보는 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 이 야권과 소통하는 문제, 언론과 소통하는 문제, 보수단체와 소통하는 문제를 본질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야권과 소통하는 문제는 그 도청의 기존의 공무원들이 해야 될 나는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언론과 소통하는 문제는 공보관실이 왜 있겠습니까? 기존에 충분히 소통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소통특보가 새로 들어와서 그걸 다 혼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한된 역할인데 그 핵심적 역할이 뭔가를 봐줬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안 보고
그냥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엇갈린 해버리니까 방향으로 본 거예요. 본질은 어디 가고. 네. 근데 그 이제 선거가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그 선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희생양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공모 절차를 거쳤으면 좀 달랐을 거예요, 양상에. 왜냐하면 누가 공모했냐, 언제까지 공부한다 그런 게 좀 필요했지 않는가. 네, 저도 그 지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직급 문제. 사실 어떻게 보면 충북도청에서 저 2급이 세석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평생 공무원들이 해도 못 올라갈 자리.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겁니다. 직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어떤 그 의미 그리고 그 일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두느냐의 문제라고 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리는 공무원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은 사람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게 소통특보인 거죠. 그럼 공무원이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 관료적 마인드에 공무원이 와서 또 소통특보를 한다면 누가 인정을 하겠는가.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그런 좀 고민이 돼요. 이게 너무 충청북도라는 좁은 틀 안에서 세상을 보려고 한 것 아니냐.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시민단체 출신의 2급, 1급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직급이 높다고 비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충청북도에서만 이걸 가지고 얘기하냐. 그거는 충청북도가 너무 관료 중심 사회인데다가 관료의 틀로 세상을 보니 안 맞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그 상임이사를 소통특보에 임명하려고 지사께서 이제 그 정무부지사를 야당의 이제 그 모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간부한테 보내서 뭐 좀 제가 좀 찾아가 가지고 좀 아마 직급을 좀 한 직급 내리면 안 되겠냐. 이런 식까지 이렇게까지 아마 소통특보를 임명하려고 지사는 상당히 아주 아마 이제 생각이 이제 아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얘기도 있으셨군요. 그런 점에서는 그런 내용도 아셨어요? 예, 뭐 일부 그건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그 자유한국당 도의원을 찾아가서 뭐 직급을 내리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었다 이런 보도도 어디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 자유한국당의 답변이 직급이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너가 싫다. 근데 이거는 뭐 우파에서 보면 다 좌파는 똑같은 보이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지만은 이시종 지사하고 우리 송재봉 상임이사하고는 정치적 결이 전혀 달라요, 사실은. 이 다른 파라고 볼 수 있어요.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시종 지사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너무 진보적인 인사를 채택 발탁한 셈인데 이쪽에서 우측에서 보면 다 똑같은 놈이죠.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내정됐다고 생각할 때 시민단체에서도 아마 수주성이나 이런 것 측면에서 찬반이 막 갈렸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시민단체 대표에서. 글쎄 뭐 제가 그래서 그 찬반이 갈렸다고 하는데 그 찬반이 어디에서 갈린지를 아직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 정말 잘 됐다. 네가 축하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다. 근데 뭐 그런 문제는 있었잖아요. 항상 뭐 옛년부터 이제 제기됐던 건데 시민활동가 출신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우려하는 거 있잖아요. 시민단체에 계속 향후에 미칠 영향 같은 걸 고려해서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치권 시민활동가들이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런 뭐 의문 제기는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뭐 그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의 핵심 가치가 다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정형화해서 이렇게 하나로 일해야 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시민단체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시민단체는 그 정치에 일절 관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순수파도 있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영역의 단체들도 있고 정말 정치와는 무관하게 자원봉사만 하고 교육활동만 하는 데도 있고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런 하나로 보기는 어려운데 이것이 이제 근래에 들어서 큰 저는 변화의 과정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올해죠. 이제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시민단체 지금 상근 사무처장 출신들이 꽤 여러 명이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럴 만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정치에 참여해서 그동안 시민단체가 가졌던 생각들을 좀 현실 정치에 반영을 해보자라고 하는 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말씀 주신 대로 아마 그런 판단이 있어요. 시기적인 것. 왜 지금? 할 거면 일찍 하지. 선거 임박해서. 이제 그런 측면이나 아니면 사전에 이게 인사라고 하는 문제가 모두가 모여서 합의해서 하자 말자를 논의하기 어려운 구조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약간 당혹스러움. 이게 뭔 일이야? 이런 어떤 데서 오는 초기의 어떤 그런 좀 뜨악한 반응들 이런 것들이 아마 찬반이니 뭐 부정적인 이런 논의를 만든 이제 현상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들이 정치권 진출하는 건 엄청나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뭐 정치를 하도록 태어나면서부터 정치를 하도록 지정된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서 어차피 정치인은 충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승승장구하던 관료, 그다음에 똑똑한 교수나 변호사, 아니면 돈 많이 버는 사업가 이런 사람들만 정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시민 활동을 했던 사람도 당연히 정치인이 될 자격이 있고 또한 현대 행정 추세가 그렇잖아요. 시민과 소통 행정, 관민 거버넌스를 중시하는 이런 추세인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시민과 오랜 기간 소통하고 관민 협력 프로젝트를 많이 참여해본 프로그램 개발해본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지역 정치나 전체적인 정치 발전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송재봉 상임이사가 이제 많이 잃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그 주목받았잖아요. 지난 연말 올 초까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고 이슈의 인물이 네, 이슈의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돈으로 따지면 홍보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김현수 전 청주시장 같은 경우는요. 또 경제 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언론에 나면 그건 득이다. 이렇게 그 논리를 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송재봉 우리 상임이사가 그래도 세상을 좀 잘 살아왔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잘 생각하시면 밥벌이가 떨어져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슈 인물이 되면 뭐예요? 직업을 잃으셨는데 이번 논란으로. 지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지사님이 뭐 저 책임지시겠죠. 그러면 소통특보 사퇴 논란에 관련돼 가지고 무엇이 문제였고 왜 사퇴까지 해야 됐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가지 좀 여쭤보고 또 들어보고 했던 부분 같습니다. 좀 이제 마무리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앞으로의 송재봉은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무직자 송재봉 어디로 가시나? 이 얘기를 하자마자 한숨이 근데 뭐 사실 어떻게 하면 센터장 자리도 NGO 센터장 자리 이제 내려놓으셨고 25년 만에 무직이 되신 거죠. 근데 사실은 그동안 25년 동안 빵빵한 경제인도 사실은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그 가족들이 그렇게 썩 내키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앞으로는? 제가 사실 이 양복을 새로 했어요. 가신다고. 특보 되면 이제 도청 갈 때 하려고 입으려고 제대로 비싸 된 보이는데. 제대로 된 양복 한 벌을 입고 가야 되겠다. 행커집도 있고 그렇죠. 돈만 쓰고 이제 제가 볼 때 좀 할부를 끊을 것 같은데 월급 못 받고 큰일 났네. 한 분은 다른 분은 이제 그래도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이제 시민사회 내에서는 그 후임자를 키워냈구나. 새로운 센터장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하나를 잃으니 하나를 얻었구나 이렇게 또 평가해 주는 분도 돌려막기네요, 그렇죠? 제가 그 행정학 이제 석사 논문이 NGO의 조직 역량 강화 방안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목표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민간 싱크탱크를 만드는 거야. 지역사회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민사회 단체들이 여러 가지 뭐 정책도 제안하지만 깊이 있게 연구해서 대안을 내는 것까지는 잘 못 가거든요. 그리고 서울이나 타 지역은 이러한 민간 연구소가 꽤 있는데 묘하게도 우리 지역은 자리 잡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민간 연구소 그래서 민간 연구소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기반을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다. 본인은 좋으시겠지만 집에서 이 방송 듣는 가족분들은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 사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본인이 직접 선수로 나설 상황이 이런데 지방선거 나가는데 이상한 거 나설 의사. 그거는 이제 제가 소통특보로 가겠다고 하기 이전에 이미 그 마음의 정리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소통특보로 이제 뭐 가겠다. 아니, 근데 가신데 등도 그만두셨잖아요. 그럼 다시 옛날에 의지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닌가? 모양 이상한 것 네, 같긴 그건 한데. 뭐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저를 또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제가 어떤 역할로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히려 좀 고민을 깊이 하는 게 그러면 중요하겠다. 끝내기 한 판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뭐 저는 이제 불통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소통. 얼마나 소통이 안 됐으면 소통특보를 임명해가지고 이제 조정을 좀 맡겨볼까 이렇게 일부분 이제 한 축을 이렇게 이제 지사께서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소통특보를 내정을 했다가 사실 지사께서 불통을 더 드러내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예, 변호사님. 저는 뭐 위인 설관에 빗대서 위 이시종 설관이 아니라 위 송재봉 설관이었으면 훨씬 나았을 거라고. 가슴 목살 빼져요. 이게 풀어주세요. 이시종 지사의 3선을 위한 자리 마련, 이 소통특보 자리 마련과 인사 발탁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상당히 뭐 그럴듯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아니라. 사실은 소통, 시민과의 소통, 그다음에 관민 거버넌스를 위한 행정은 21세기 행정에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송 이사님 같은 경우는 25년간 그런 역할을 해왔고 그거에 대한 많은 노하우, 프로그램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합당한 인물을 발탁을 한 건데 이것이 송재봉이라는 인물의 노하우나 경험이 미래 행정, 우리 지역 행정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였는데 이것이 잘못해서 위 이시종 설관인 것처럼 비화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위 송재봉 설관 이렇게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다 하셨는지 사뭇 궁금합니다. 하다 못한 말씀, 도민들에게 하실 말씀 혹시 있다면 한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예, 뭐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논란을 겪으면서 정말 시민사회에서 25년 동안 일한 경력이 이렇게 하찮게 취급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이건 사실 저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오랫동안 묵묵히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일해온 시민사회 영역의 수많은 활동가들이 받았던 상처 이런 건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게 논의를 할 때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런 좀 아쉬움이 크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논란이 커지게 되면 본질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견을 좀 합의해 나가는 방식, 또 어쨌든 우리 지역 사회에서 함께 설령 이념이 좀 틀리거나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저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공동체 일원이라는 관점에서 좀 비판을 해야 되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선수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등장하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 80년대 이게 학창 시절에 목 놓아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침 이슬.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굴곡도 있고 좌절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또 깨치고 나가자.